네, 반갑습니다. 주식닥터입니다. 자, 애플 아이폰 12이 10월 공개 예정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일정은 대략 9월 말 또는 10월 중에 공개가 될 것으로 잡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일정주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는 있고, 어떠한 종목들이 관련주로 묶여 있는지는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어 있어야 조금은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겠죠. 자, 이번 아이폰 시리즈 출시와 관련해서 특징이라 한다면 첫 번째, 애플에서 처음으로 5G를 지원하는 모델이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코로나19로 수요가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휴대폰 생산량이 저하될 것이란 예측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지난해 3분기 요청한 7,500만 대의 주문량을 올해에도 공급업체들에게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자, 애플의 최대 수요처 중 하나인 중국 시장이 지금 미국이랑 조금 사이가 안 좋죠. 반미 정서에 따라서 매출이 급감할 것이란 의견도 지배적인데, 애플은 이러한 중국 시장을 놓친다고까지 표현할까요? 어찌되었든 왜 이렇게 공격적인 행보를 가져가려고 하는가? 우선 추측해볼 수 있는 배경은 현재까지 5G망에 대한 행보를 보이진 않았지만 애플이, 근데 이제부터는 자국, 미국이죠. 미국 시장을 비롯한 전 세계 글로벌 통신망이 5G로 전환되는 이 과도기에 애플도 본격적인 경쟁을 본격적으로 하겠다. 즉, 처음으로 5G를 지원하는 단말기 생산으로 애플 브랜드에 더해 처음이라는 의미 부여성이 가늠되고 있고,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위축되고 있는 화웨이의 빈자리를 애플이 가져가겠다라는 자신감도 있다고 보입니다. 자, 일정은 나왔고 우린 어떠한 종목들이 그나마 관심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보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의 첫 공개는 9월 말 또는 10월 중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전 예약 등의 판매 촉진은 11월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이 9월이니까 투자자의 관점으로는 지금부터 슬슬 관련주들을 살필 필요가 있는 시점이고, 포인트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애플의 첫 스마트폰, 5G 스마트폰이고 항상 판매 전략 중 하나이지만 이렇게 텀을 두면서 하반기는 아이폰 교체 수요가 확대되는 매 시즌이죠. 자, 그리고 단순 언론 플레이일 수도 있겠지만 미국 증권사인 웨드부시는 향후 1년에서 1년 6개월 내에 아이폰의 사용자들 중 상당수가 약 3억 5천만 대가량의 교체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말 그대로 믿고 대단하다 할 필요는 없어요. 항상 이러한 호재성 이슈는, 언론 플레이는 있어 왔습니다. 자, 아이폰 12의 스펙은 어느 정도 이렇게 추려진 상황이고, 이에 따른 관련주들도 어느 정도 분류가 되겠죠. 자, 첫 번째 관련주로 안내해드릴 종목은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은 광학솔루션과 기판 소재, 전장부품, LED 이렇게 네 가지의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광학솔루션, 즉 카메라 모듈 사업부의 매출이 75%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관련 실적에 따라서 LG 이노텍의 실적이 좌지우지되는 종목입니다. 여기서 투자 포인트는 LG 이노텍은 주로 LG전자와 애플, 아이폰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고, 이번에 출시될 아이폰 프리미엄 모델에는 이 TOF 카메라 센서가 채택되면서 LG 이노텍 매출과 영업이익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 TOF가 뭐냐면 흔히 3D 깊이 카메라 센서라 보시면 되는데, 즉 어떻게 설명할까요? 시간을 측정해서 거리를 환산하는 기능이라고 하면 될까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어찌되었든 고도의 기술력을 갖춘 품목은 맞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기존 카메라 모듈 뿐만 아니라 이 TOF 카메라 모듈을 추가적으로 공급함에 따른 이익 성장, 그게 투자 포인트라 보시면 되겠는데, 다만 리스크도 없진 않습니다. 애플이 원가 절감을 위해서 아이폰 카메라 모듈 공급 방식의 변화를 줄 것으로도 예상이 되는데, 기존의 아이폰 카메라 모듈은 공급사가 광각, 초광각, 망원 등 각각 제조 후에 전체를 단일 모듈 형태로 공급했다면, 아마 예상은 내년부터는 각 품목별로 단품들을, 싱글 모듈 단품들을 페가트론이나 팍스콘 자회사로부터 공급받는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다는, 어떻게 보면 LG 이노텍에 있어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감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거는 아직 예상이라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하반기 아이폰 12 출시에 따른 모멘텀은 가지고 가지만 이후의 상황은 그때 가봐야 알겠다. 이 정도로 LG 이노텍 짧게 포인트 잡아봤고, 개인적으로는
아이폰 관련해서 픽할 수 있는 종목으로 LG 이노텍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인데 현재 아이폰용 LCD 패널을 공급 중이에요. 근데 포인트로 본다면 아이폰에 공급할 플렉서블 OLED의 제2 공급사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시 예정인 아이폰 12 맥스의 모바일용 플라스틱 OLED 공급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 확인된 애플 아이폰 12 OLED 채택 기업은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관심을 놓을 수는 없는 종목이죠. 바로 이어서 삼성 디스플레이, 앞서 언급드렸듯이 아이폰 12의 OLED 채택 업체이기도 하고 아이폰 12의 여기 보시면 프로 맥스, 프로, 아이폰 12 이렇게 세 가지 모델에 대해 공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자, 바로 쭉쭉 살펴볼까요? 그 다음 바로 살펴볼 게 옵트론텍. 일단 LG 이노텍에서도 설명드렸듯이 TOF, 이 TOF 카메라 모듈에서 애플은 신규 공급사를 한국에서 물색하기도 하는데 이 TOF 방식의 3D 센싱용 밴드패스 필터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 옵트론텍입니다. 해서 아이폰 관련해서 시세가 나와주면 한번 크게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 옵트론텍이라고도 보고 있는데 이게 확정된 게 아니라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지금 옵트론텍이 무조건적으로 애플에 납품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해서 그리고 또한 개인들이 주도해서 움직이는 종목인지라 그 변동성이 꽤 크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종목이라 옵트론텍이라 보고 있어요. 우선 아이폰 관련 일정에서 움직임이 없을 종목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관련주로 안내해 드리겠고, 자, 그 다음은 이녹스 첨단 소재. 자,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처럼 OLED 자체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완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업체가 아니라 이 OLED 패널 소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일단 아이폰 12 전 모델의 OLED 패널 탑재에 대한 수혜를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우선 이전의 주가 패턴을 본다면 아이폰 출시 관련해서 아예 소외되었던 종목은 아니지만 그렇게 주가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종목도 사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주가 위치가 상단의 큰 저항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는 그림으로 보이는데, 매수 관점을 본다면 무작정 지금 진입해서 대기보다는 저항 구간을 돌파해 주는지 여부 확인 후에 분할 매수 관점 잡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종목이기도 하고, 그래도 관심은 계속 가지고 갈 필요가 있는 종목이죠. 자, 그 다음 더구전자. 이 기업은 스티프너를 주요 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업인데, 이 스티프너가 뭐냐면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에 장착돼서 전자파를 차단하는 기능도 하거니와 외부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게 하는 방지성 역할도 하는 게 스티프너입니다. 현재 LG 이노텍과 샤프 등을 통해서 애플에 관련된 제품을 공급하는 상황인데, 직접적인 건 아니에요. 한 달이 건너 애플과 관련주로 엮여 있긴 해도 한번 시세가 나오고 방향성이 잡히면 그 힘의 연속성이 꽤나 긴 종목이라 한번 관심 종목으로 두고 보시면서 특히 기관의 매매 동향을 주의 깊게 살필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관이 한번 끌어준다 싶으면 그 연속성이 꽤 길어요. 뭐 장기 투자로 분류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이러한 일정분이 시세를 줄 명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더구전자 관심 종목으로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 삼성전기. 아이폰 12에 장착할 초고용량 MLCC 개발을 완료한 상태이고, 잔망경, 줌렌즈도 공급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지만 이것은 조금 확언드리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삼성전기 MLCC가 뭐냐면, 자, 전자제품 회로의 전류가 일정하게 흐를 수 있도록 제어하는 핵심 부품인데, MLCC는 흔히 전자업계의 쌀이라고 불릴 정도로 산업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MLCC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 봐요. 그래서 아이폰 12 관련해서 시세를 주기에는 다소 조금 중심에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볼 순 없어요. 항상 아이폰 시리즈 출시될 때 그렇게 큰 주가 움직임을 보인 적은 거의 없고, 본 사업 MLCC 수요 증대나
반도체 시장에서의 수요 증가에 큰 방향성을 갖고 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되었든 아이폰 관련주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세를 줄 것이란 기대는 없어요. 자, 그 다음 덕산 네오룩스. 간단해요. 우선 애플의 OLED를 공급하는 업체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이노텍이 있는데, LG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삼성 디스플레이에 OLED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가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그게 가장 큰 투자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와 FPCB를 공급하는 메인 벤더사인 BH도 관련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이 FPCB가 뭐냐면, PCB는 많이 들어보셨죠? 회로기판. 근데 F가 붙어요. 플렉서블. 그래서 FPCB라고 하는데, 휘어지는 회로기판이라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여기 이미지에 보이시죠? 이 제품을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에 현재 공급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BH는 꼭 아이폰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OLED 적용 품목에 납품이 되기 시작한 기업이에요. 해서 꼭 아이폰 관련해서 시세를 기대하기보다는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에 따라서, 그리고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영향에 따라 주가는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YMT는 정말 한 다리 건너 또 한 다리 건너 또 한 다리 건너서 엮일 수 있는 종목이죠. 앞서 설명드린 BH가 FPCB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YMT는 이러한 FPCB 업체들에게 화학 소재 제품을 공급하는 2차 후방 기업입니다. BH나 삼성전기 그리고 인터플렉스 등의 납품을 주로 하고 있는데, 시장은 아이폰 관련주로 묶어버린 종목이기도 해요. YMT를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없지만 시장이 묶은 종목이죠. 아이폰 관련주로 해서 일정 반영에 소외되진 않을 것이라 보는 종목이 YMT입니다. 이 밖에도 애플, 아이폰 관련주로 묶을 수 있는 종목들은 여기 보시면 나와 있지만 굉장히 많아요. 앤디포스도 있고 슈피겐코리아도 있고 뭐 많아요. 그리고 시세가 이미 나온 종목들도 많은데, 근데 우리가 가용 투자금이 한정되어 있다면 그나마 연결고리가 조금 더 강한 종목들로 분류를 해보는 게 우선이겠고, 중요한 건 아이폰 12가 공개되고 이슈화되고 출시까지 이러한 일정 안에서 관련주들을 정리하고 차트 흐름을 관심 종목으로 조금씩 지켜보다가 수급의 이상 동향이 감지된다면 언제든 재빠르게 투자의 관점을 정립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아이폰 12 관련주들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저희 주식닥터를 검색해 주셔서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된다면, 여기 상단에 깜빡거리고 있는 실시간 댓글 리딩, 이 게시판을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저희가 무료로 추천 종목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추천 종목들은 시초가 단타 매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은 손이 빠르시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유리할 듯하고, 오늘의 추천 종목 결과만 살펴본다면 앤디포스, 신성 ENG, 이스페타시스 이렇게 세 종목 추천드려서 한 종목 손절, 두 종목은 익절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무료 회원 가입만 해주셔도 저희가 다양한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방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